중요한 건 운동은 성격이 아무리 준하니까 정신이 좀 건강하고. 덤덤하고 뚫고 나가는 성격일지라도 결국 어쩔 때는 좀 지치잖아. 지치지. 지칠 때는 또 어떻게 극복을 해? 스트레스 같은 거 어떻게 풀어? 스트레스 같은 거 뭐 어쨌든 일요일 날 하루는 쉬니까 그냥 뭐 쉴 때 좀 쉬고 나가서 뭐 러닝도 좀 하고 음악 여자친구도 좀 만나고. 로봇이야? 아니 근데 런닝이 쉬는 거야? 그냥 쉬는 날도 운동하면 그 느낌이 있거든. 맞아 그리고 약간의 자기 관리이기도 하고 어쨌든 스케이트는 쉬니까 기분 전환 겸 나가서 다른 취미는 없어? 뭐 이렇게 코인 노래방. 게임이나. 게임 안 하고 코인 노래방 같은 데 안 가? 노래방도 잘 거의 안 가고 진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우리 아마 여자친구가 런닝 매니아인 것 같아. 장훈이도 같이 뛰고 영화 하나 보고. 유난히 저 당구 좀 배울래?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마지막 키워드 도전인데 도전. 이건 앞으로의 뭐 포부 같은 게 담겨 있는 거야 도전. 지금도 계속 도전은 어떤 진행 도전? 중이잖아. 그치 이제 1년 앞으로 이제 밀라노 올림픽도 다가왔고 코르티나 맞아 동계 올림픽에도 이제 참가할 거 아니야 당연히. 이제 출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게 저 피겨 스케이팅 선수 남자의 최고 전성기가 몇 살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20대 초중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준환이 입장에서는 최고 전성기 나이에 가는 거네. 뭐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렇지. 떨리겠다 얼마. 좀 그런 여러 가지 도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다. 사실은 지금 1년 남았으면은 올림픽이 지금 시작된 거야. 그 올림픽을 앞두고 1년은 뭔가 좀 진짜 빡세고 다르나? 진짜 제일 빡세게 했을 때는 6시, 뭐 한 8시? 6시쯤 일어나서 이제 7시부터 뭐 한 4시까지 거의 운동하고 또 이동해서 뭐 5시부터 한 6시 반까지 운동하고 또 저녁 먹고 뭐 한 8시부터 한 11시까지 또 개인 운동하고 뭐 이렇게 했어. 하루에 몇 바퀴나 도는 거 같아? 링크장은. 도는 거는 몇 바퀴 돌지? 와 진짜 그거 셀 수가 없어. 하루에 1000바퀴씩 돌지 않을까? 그러면 코끼리코 몇 바퀴까지 돌아? 코끼리 코? 해봤어? 야 오늘 우리 진짜 경훈이하고 붙어봐야 되는 거 이거? 하나, 둘, 셋. 10바퀴까지는 안정적이고 13바퀴부터 흔들리네 살짝. 어지러운 적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쟤 열받기면 쓰러질 거야. 멘탈이랑 얼음판이랑 다르지. 야 정말 물에 한번 끼쳐도 돼. 둘이 한번 붙어보면 안 돼? 한번 해볼래? 아 근데 준환이 코끼리 코 보는 것도 영광이다. 영광이다. 둘이 저쪽에서 20바퀴 돌고 20바퀴 돌고 먼저 앉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여기 준아 이쪽에서 혹시 넘어질 것 같아. 또 우리가 잡아. 우리가 이제 가드 해줘야 돼. 자, 준비. 동아해라.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경훈아 너무 느려. 경훈아.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바퀴야? 몇 바퀴야? 몇 바퀴야? 진짜 장난이 아니야. 중간에 탄력 받으니까. 스피. 준호는 너 거의 스피. 우리 명장면 아니야? 코끼리 코 이렇게 고급으로 도는 사람 처음 봤어. 물좀 마셔라. 머리. 이거 준하나 딱 시작하잖아 이제 막 도는 거. 세 본 적 있어요? 마지막 피니시 맞아, 도는 것까지. 돌 때는 몇 바퀴 도는 거야? 그것도 다 레벨이 있어가지고 다 이제 세면서 돌아 사실. 진짜? 기본 3바퀴씩은 돌아야 돼. 이거 내가 볼 때 3개월 안에 1억 뷰 찍는 1억 뷰. 나 이렇게 우와 코끼리 코를 처음 봤어. 코끼리 코도 작품이야.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멋있다. 준하니가 강점 및 약점을 적어줬어. 약점. 첫 번째로 적어준 게 창작 능력인데 창작 능력은 당연히 강점이겠지? 그 무대. 약점이 아니. 내가 이제 피겨스케이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적었어. 왜냐면 직접 해. 우리 프로그램 만들 때 너무 좀 행복감을 느껴서 약간 나의 도파민이랄까 이게 좀 그래가지고 창작 능력 적어봤어. 그 창작을 본인이 직접 해.
선생님이 다 해주죠. 안무가 선생님이 계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들긴 하는데 아이디어를 좀 첨가하는 정도? 아니 곡 선정할 때 가수랑 비슷해. 어차피 연기는 준환이가 하잖아. 응. 근데 뭐 선생님이 해준 곡이 조금 마음에 안 들 때 좀 간여를 해서 좀 바꿔보려고 노력해 아니면 그러니까. 곡은 내 의견을 엄청 강하게 어필을 하고 내가 좀 좋아하거나 내가 담고 싶은 곡을 주로 아 너가 곡을 직접 거의 내가 다 보내요. 그러면 노래 선정하고 프로그램 다 짜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이제 마음에 드는 곡을 빨리 찾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짜는 것 자체도 한 일주일이면 짜고 이제 그걸 이제 한 6개월 정도 연습을 하고 경기에 나가지. 우리도 노래 타이틀곡을 녹음하고 안무 연습을 하고 무대를 하기까지 우리도 한 길어야 한 2-3달 정도 되거든. 근데 우리는 무대 오르기쯤 되면 노래가 질려져. 왜냐면 연습할 때 너무 많이 듣거든. 완전 일이 되니까. 근데 6개월 이상 그거 같은 노래만 들으면 솔직히 좀 지겨울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이렇게 막 지겨웠던 곡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곡을 선택하고 하니까 정해진 곡이 있는 거야 아니면은 자유야? 자유야. 힙합 이러면 안 돼. 가요도 돼? 가요도 되지. 아 진짜로? 옛날에는 가사 들어간 거 안 하지 않아? 근데 이제 가사가 허용이 되면서 다 이제 그러면 어떤 부탁을 하면 내 노래를 쓸 수 있니? 그래 야 넣고 있다. 이상민 건 이거야지. 이러면서 돌아야지. 근데 대박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내가 볼 때 피겨 지금 그 프로그램에 잘 맞는 가요가 있어. 겁쟁이라고. 겁쟁이. 겁쟁이가 지금 나 머릿속으로 그려봤는데 제 겁쟁이 모를 수도 아니지. 있어. 겁쟁이 모르 피겨 모를 세대일 거야. 겁쟁이가 뭐야? 모를 세대야. 모르지. 더지 알지? 거지? 동양하는 사람 동양 정답 동양하는 사람. 야 이거 거지랑 다르겠지. 알지. 더지 알지? 어렴풋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들어봤을. 겁쟁이보다 난 가요에다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K 문화가 지금 전 세계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니까 노래만 나와도 막. 발라쇼에서 하면 돼. 발라쇼에서 해가지고 쏘리 한번 해. 이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성민이가 프로듀서해서 한번 주란이하고 다음 강정민 약점에 컷드러플 살코라고 적어놨어. 와 이건 기술 이름 아니야? 예전에 막 트리플 악셀을 뛰어넘는 기술인가? 컷드러플은 맞아. 4명이네. 네 바퀴. 이제 우리 중에 이 사회적- 기술 할 수 있는 건 호동이가 없어. 컷드러플 살코기 한 번에 4점 먹는 기술이고. 컷드러플 살코기. 피겠다. 피기가 좀 있어야 맛있는데. 거기서 좋을 때 5개가 세봤는데 아직 코트러블이야. 살코기. 준환이는 최연소 선곡이래. 이게 아 이 기술을? 만 14세인가?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최연소 기록을 세웠었어. 이제 점프를 나누자면 이제 엣지 점프가 있는데 이 점프는 엣지를 사용해서 뛰는 점프야. 그래서 이제 토 점프가 있고 엣지 점프가 있는데 얘는 엣지를 사용한 점프여서 이제 살코. 그걸 살짝 이렇게 다들 차서 이렇게 점프 뛰는 거. 그렇지 이제 뒤로 주행하면서 뒤로 가다가? 뒤로 하다가 앞으로 아 뭔지 알아. 아 이렇게 이 자세로 가다가 뛰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근데 뛰는 이게 거. 이제 연습 때 처음 성공했을 때도 이제 너무 갈 길이 먼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성공했고 이거를 이제 완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성공과 또 이게 이제 되네 약간 갈 길이 멀다 약간 이게 성공하고 완벽은 좀 다른 거구나. 이렇게 그치 성공해도 성공률을 또 많이 높여야 되고 또 퀄리티도 높여야지 완벽해야 되는구나. 가산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성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살코기 이 살코를 살코기. 전 자꾸 세계에서 살코기 같아. 준환이가 제일 잘한다는 얘기잖아. 인정?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해 나도 내가 뛰는 거 저걸 보면 누가 인정을 안 해? 아니 왜냐면 저기서 가산점이 많이 붙지. 많이 그러니까 똑같이 성공을 해도 어떤 모습으로 성공하냐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지? 그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술들도 있는 건가? 있지 아 그런 게 있어? 뭐 쇼트프로든 프리프로든 이제 앞으로 뛰는 점프를 악셀이라고 하는데 이 악셀 점프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해설하는 거 보면 이거 해냈고요. 이제 다음엔 이게 해야 됩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 항상 얘기하죠. 어제 점프를 얘기 점프 설명하잖아. 개수도 정해져 있어 그래? 몇 번 뛰어야 되고? 쇼트에서는 3개 점프를 뛰어야 되고 뭐 프리에서는 7개를 뛰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어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와 계속 아까 그거 또 보고 싶지 않니? 진짜 난
우울할 때나 힘 빠졌을 때 이 영상 보면 그냥 바로 도파민 팍 올라갈 거예요. 나도 그거 하려고 생각했는데 내게 가면 해. 그러니까. 강정민 약점의 마지막인데 얼굴이라고 적어놨어. 이거 약점이라고 진짜 이거 왜냐면 강점? 이미 피겨 왕자로 이미 그잖아. 피왕이잖아, 피왕. 피겨 프린스. 근데 너도 알잖아. 네가 거울 보고 많이 웃지. 잘생겨서. 진짜. 왜냐면은 우리 중에 거울 보고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깜짝 놀라. 에이씨. 점프 스퀘어야. 깜짝 놀라 거울 보면. 진짜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냥 눈마물이 어떤 매력 있지. 약간 신정 만화 신정만의 같은. 빛이 나는. 순정 만화 같은. 어쨌든 빙판이에서 연기를 할 때 그것도 배우잖아 하나에. 그지 배우지. 그치. 그 인물이 좋은 거는 그것도 장점 아닐까? 김연아 추가 점수 있나?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그렇지 김연아 선수 너무 아름답고 아니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아이돌을 꿈꾼 적은 없어. 왜냐면 배우도 꿈꿨고 하면 아이돌 쪽으로도 아역도 분명- 했었고. 아니 연락도 엄청 많이 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SM에서 혹시 연락 안 받았어? 그 명함 받은 적은 있어. 아니 그 실제로 같이 피겨를 하다가 아이돌이 된 친구가 있다고. 누구지? 누구? 성훈이. 엔하이픈의 성훈이랑. 엔하이픈? 저거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여기 성훈이. 저희 나야 봤는데. 뭐야 준환이야? 나랑 성훈이랑 같이 무대를 한 거. 진짜? 앞에 있는 게 나야. 기가 이런. 뭐야? 야 아이돌인데? 나중에 은퇴 후에 이제 장훈이나 호동이처럼 연예인의 어떤 꿈 이런 거는 없을까? 그 배우 아역 배우를 하다 전향을 한 케이스여서 그 뭔가 좀 이거를 다 못 해본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은퇴 후에 이제 배우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준환이가 그거는 모르는